좋은 점만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낸 혈세로 자금력을 앞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에도 지지 않을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공권력과 자금에 맞서서 싸워나가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기능만 보고 역기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이것을 우리는 나쁜 학생 인권 조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 포기 조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편한 근무 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수업 시간 아이들이 떠들어도 옆에를 괴롭혀도 핸드폰으로 불법 동영상을 보든 인터넷 강의를 보든 게임을 하든 사설 과외를 받든 간섭하지 않고 그냥 수업만 하고 나가버리면 정말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학생을 포기해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학생을 포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누구보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발표하신 분도 계시고 또 뒤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야를 다루기보다는 교권 침해와 그것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입니다. 2010년도 10월 5일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10월 5일날 개정되면서 2200여 건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1년도 광주에서 10월 5일날 학생 인권 조례가 되면서 교권 침해는 4800건으로 대폭 2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2012년도 1월 달에 서울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발표되면서 7971건으로 치솟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현 교육감님은 학생 인권 조례 교권 침해는 상호 대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하여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장면은 아마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단결석한 학생에 대한 추적 처리를 하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나와서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리고 심지어 선생님의 머리를 쓰다듬는까지 이렇게 농락까지 하는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유명했던 것은 정말 심각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촬영한 학생이 SNS에 올려서 알려졌기 때문에 유명해졌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은 선생님의 폭행당하는 사건들은 비일비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것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학생을 약자로 보고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는 존재로 보고 선생님을 잠정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존재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의 권리가 무너지고 아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나이 많고 초라한 선생님만 보일 뿐입니다. OECD 대한민국 회원국 기준으로 교사가 된 것 후회하는 데서 당당히 한국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기존 직업 선호도 조사 1등, 하지만 만족도 조사에서는 꼴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현실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은. 하지만 교권과 상호 보완 관계는 학생의 인권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입니다. 학생의 인권에 대응하게 되는 교사에게도 똑같이 인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 간단한 기본적인 이론조차도 숙지하지 못한 채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인권을 보여준다는데 왜 반대를 할까요? 선생님도 집에 돌아가시면 결국은 학부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란
일정한 경계가 설정된 영토에서 종교, 가치관, 규범, 언어, 문화 등을 상호 공유하고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성적 관계를 통하여 성원을 재생산하여서 존속하는 인간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 유지입니다. 하지만 경남학생 인권조례처럼 책임과 의무가 없는 권리와 자유는 질서 유지가 아닌 질서 파괴를 불러옵니다. 학생과 교원의 갈등 과정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희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교총에서 자료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이 부정할 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0% 중에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 중에서 62%가 폭언 및 폭설이며 21%가 수업 진행 방해, 12%가 기타, 2%가 폭행, 1.4%가 성희롱입니다. 2%, 1.4% 작아 보이시죠? 5년 동안 경남에 일어난 게 1000건이 넘습니다. 즉 5년 동안 선생님 아이들한테 받은 게 200건이며 성희롱 당한 게 140건입니다. 단 이것도 접수된 사항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수업 진행방해 21%, 즉 타인의 학습권 침해하는 게 21%를 보이십니까? 수업 중에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야 조용히 해라고 했을 때 학생이 일어나서 선생님에게 아이씨 심하게 짜증나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는 저는 지금 가슴도 두근거리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들으신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물며 교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 말을 듣는 선생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분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지난다고 해서 그 교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교권 침해 전체가 다 다른 학생 학습권은 침해됩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 조례는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교권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평가 순위에서 3등을 차지한 경남에서 만들고자 하는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학생 교권 침해 발생 비율 1, 2등이 서울 경기입니다. 경남은 4등입니다. 그 순위하고 마치 짠 듯이 기초학력 미달 순위도 서울 경기가 1, 2등이며 경남이 3등입니다. 표가 잘 안 보시겠는데요. 서울 경기 쪽에서 보면은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시기에 교권 침해 합계가 위에 게 서울입니다. 430, 685로 증가하면서 1319, 1780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가 경기도입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130건, 130건 하던 것이 인권조례가 경기에서 시작돼서 665건, 5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1600여 건입니다. 즉 12배가 이상 증가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수도권 옆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과 제정되지 않은 곳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19세 이하 학생들, 미성년자들에게는 행동에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형사법에서 14세 미만에게는 미성년자로 해서 법률 처벌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아직은 미성년자에게는 불완성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면 학생 역시 교권을 존중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 표에서 봤다시피 학생 인권 조례가 발생되면 교권 침해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지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이기에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몽상과 같은 생각입니다. 꿈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학칙입니다. 과연 그 학칙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미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시도에서 학칙에 따라서 처리했을 때 나왔던 사례를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규칙보다, 즉 학생이 참여한 학생 규칙보다 짧게 변형한 교복 치마를 입은 학생의 교사가 지도하자 학생이 인권 조례를 말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이 거부를 했을 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3조에도 나와 있다시피 학생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최우선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칙은 형식만 갖춰놨을 뿐이지 결국은 내가 만든 조례에 다 지키라는 뜻입니다.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발견한 교사가 학생생활 지도부로 학생을 데려가려고 하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바쁜 일이 뭐냐니 사생활이니 침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생활 지도부에 넘기겠다고 하니까 학생이 머나게 재수없네. 네가 뭔데 가라고 삐리리야. 삐리리 짜증나 하면서 욕을 하고 학교를 며칠 동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대책이라고 하는 학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칙으로 과연 뭘 막을 수 있는지는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면서 창의성 있는 학생,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만든다고 하면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칙을 정하고 그 학칙이 지켜지도록 하면 됐겠어요. 자기가 획일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존 입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5조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어지고 있으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7조, 13조, 15조, 16조, 18조, 21조는 헌법 제11조에서 이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6조와 29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으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0조는 헌법 제17조에 의해서 이미 보장되고 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입니까? 제16조는 헌법 제31조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으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6조와 제14조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으로 인하여 이미 보장받고 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9조 개성 실현 역시도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이항에서 개성을 중시한다라고 이미 안내가 되어져 있으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9조 제20조 역시 초중등 교육법 제17조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서 이미 보장되어지고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5조 인간의 존엄성 역시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4에 의해서 학생 인권 보장으로 보장되어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21조, 제22조, 제23조 역시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에서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다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가 빠졌죠? 아까 말했던 독소조항들만 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들을 주로 올려놓고 학부모들이 본다면 누구라 본다면 당연히 그래 이거는 보장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마치 상품 끼업하게 하듯이 자기들이 원하는 조항들을 구석구석 살짝 밀어 넣어놨던 것입니다. 31조부터 44조까지가 학생 인권 옹호관을 위한 조항들입니다. 이 옹호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가 명백한 경우 또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사법기관 조사가 끝나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권 옹호관에게는 본인이 판단하에 학생 인권 옹호관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까도 앞에서 나왔겠지만 내사종결 처리된 사안으로 계속 한 선생님을 괴롭혔고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일이 바로 작년 전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옹호관을 우리도 두겠답니다. 왜 둡니까? 경남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통제하기 수월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통제권 하에 두기 위해서 그 옹호관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주어진 시간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일단 대표적인 것 두세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느냐? 앞서도 말했다시피 휴대폰 사용을 학칙을 정해서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학칙은 큰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도 학칙으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그걸 다 제쳐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톡이라는 걸 통한다면은 통화료가 별도 필요 없이 데이터 무제한이라든지 학교 와이파이를 통한다면 실시간 통화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놈은 수업 시간에도 개인 1대1 과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즉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거를 뒤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로 확인하려고 하면은 호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소집검사 못하게 되어 있죠. 내 인권이 네가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돌아서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한숨이 나오는 조항입니다. 정보 열람과 공개 청구권에서 학생과 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 폭력 가해자도 그 내용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 지도부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들은 그 부모들은 요구를 할 것이고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와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은 무조건 야기됩니다. 특히 문제 행동을 보일 때 학생이 일수록 말입니다. 소지품 검사, 물론 약간의 인권 침해 요소가 포함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서로 동의하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할 때 몸의 신체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게 되면 비행기 탑승이 제한이 되겠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만약에 아이들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지금은 언제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가지고 다니겠지만은 만약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누가 다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요. 자기가 책임진다 칩시다. 옷 벗는다 칩시다. 하지만 다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쳐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맹모 삼천직이라는 말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예산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뜻입니다. 엊그제 TV 토론회에서 MBC 교육 프로그램에서 박주영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이평기라는 선생님과 학생 한 명 대표가 나와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 진실, 마치 반대와 다 나와서 진실을 오해를 푸는 것처럼 하는 자리에 찬성한 사람만 모아놓고 쇼를 했지만 그래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오늘까지 이성애자였는데 내일 제가 동성애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툴바 자료라고 내가 머리 염색을 한다고 해서 어제까지 풀던 수학 문제를 오늘 풀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또는 10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학생인권조례 안에서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지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과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의 시작으로 주축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열정과 부모의 마음으로 운동하면서 막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즉 부분 삭제나 수정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다음에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은 지금처럼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수정이나 삭제가 아니라 이 자체를 우리는 막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막아냅니까? 우리의 자식,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막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외쳐주십시오. 나쁜 경남학생 인권조례 우리가 막아내자!